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참 오랜만이죠? 그동안 많이 바빴습니다. 바빠서 영상을 찍을 짬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방법이 없었고, 오늘은 지금 모처럼 호산춘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산춘은 밑술과 덧술 두 가지를 여기서 담는 중양법인데요. 쉬운 예로 두 번에 걸쳐서 술 빚는 거죠. 지금 밑술을 하고 있습니다. 밑술을 할 때는 범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찹쌀 한 날 8kg를 담기 때문에 맵쌀가루, 재료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하는 방법은 맵쌀가루 1.6kg, 약선누룩 1.6kg, 찹쌀 8kg, 양조용수 총 8리터를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맵쌀가루 1.6kg를 가지고 범벅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범벅을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범벅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차지하고 간략하게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벅을 만들 때 맵쌀가루 1.6kg에 총 양조용수가 8리터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맵쌀가루죠. 맵쌀가루, 마른 맵쌀가루입니다. 마른 쌀을 갈아 놓은 맵쌀가루 1.6kg에 물 1.5리터를 넣었습니다. 찬물이죠. 찬물 1.5리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마른 맵쌀가루에 찬물 1.5리터를 넣어서 주걱으로 잘 저어주면 거의 뻑뻑한 상태가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맵쌀가루가 물을 빨아먹죠. 우리가 그걸 이제 모세관 현상 때문에 물을 흡수한다고 하고, 우리말로는 쌀이 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유를 들자면 쌀가루 알갱이 속에 전분과 전분 고리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빌공자, 간격할 때 공극, 빈 공간이라는 뜻이요. 빈 공간이 있는데, 걔들이 빈 공간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일 정도지만, 어쨌든 미세한 가는 관이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모세관이죠. 모세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부으면 얘들이 물을 빨아먹게 됩니다. 모세관 현상이죠. 그래서 물을 먹어서 얘들이 부피가 늘어나게 돼요. 왜 그렇죠? 모세관에 물이 흡수가 되면 수압 때문에 그 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처음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 작은 공간이었다면, 길이었다면, 물을 먹고 나면 물이 압력이 수압이 있기 때문에 팽창이 돼서 쥐나 이런 요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물길이 생긴다라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물길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물이 드나들기 쉽죠. 물이 드나들기 쉽다는 얘기는 똑같이 뜨거운 물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에너지 전달이 되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찬물 5.5kg를 팔팔 끓입니다.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끓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고 사진만 찍었는데요. 아시겠지만 뚜껑을 넣고 끓여보면 5.5리터를 가정용 LP 가스레인지로 가열하게 되면 대략 4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때 팔팔 끓여서 기포가 위에까지 올라온 상태에 뚜껑을 딱 열고 온도를 재면 100도가 되질 않아요. 대략 한 97도 안팎이 되는데요. 뚜껑을 열고 잠시 뚜껑을 놓는 사이에 보면 대략 3, 4도가 떨어져서 92 내지 93도가 됩니다. 그럼 그 물을 아까 찬물 마른 맵쌀가루 1.6kg에 찬물 1.5리터를 붓고서 충분히 섞어서 불려놨던 그 가루에 그 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고 주걱으로 저어주면 됩니다. 저어주는, 그렇게 되면 범벅이 완성이 되는데, 범벅이 완성되는 시간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그만큼 범벅이 만들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간혹 우리가 이제 범벅을 얘기할 때 반생반죽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말 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생반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탄수화물, 저희 곡물들은 조건에 따라서 대략 65도 언저리부터 호화, 우리가 얘기하는 익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익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생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죽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발효가 빠르니까 반생반죽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반생반죽은 아니고요. 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덜 된다? 호화가 덜 될 뿐이에요. 죽은 어떤가요?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쌀
가루 1kg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범벅을 할 때는 대략 1대1 맵쌀가루 1kg에 찬물 1리터를 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죽을 쓸 때는 맵쌀가루 1리터에 물을 2리터를 붓습니다. 충분히 부어주는 거예요. 왜?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도 되는 이유가 범벅은 끓는 물을 딱 꺼내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량을 최소로 잡아주는 거고요. 죽은 거 틀리죠? 어떻게 됩니까? 죽은 계속 가스레인지에서 가열하면 저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물량이 많아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풀어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죽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물을 많이 넣는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죽과 범벅을 예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범벅이 상대적으로 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호화가 약간 덜 되는 편이고, 죽은 범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화가 충분히 되는 편이다. 그 차이가 뭘 낳느냐? 발효의 속도를 낳는다. 그 발효 속도가 당화의 속도를 낳고, 당화되는 속도에 의해서 효모가 먼저 빨리 증식을 하느냐, 아니면 효모가 충분히 알코올을 소비해서 천천히 발효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게 두 술의 특징을 가늠지게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재료 처리에 대해서 기본은 다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죽과 범벅의 차이는 익느냐 익지 않느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익느냐 상대적으로 더 익느냐라는 차이다. 그래서 죽과 범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전에 마른 쌀가루에 물을 부어서 불려놓음으로써 물기를 만들어 놓으면서 에너지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호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백년나무 발효공방 밴드에 사진과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기회 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일정이 계속 바쁜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